2차 세계대전 하면 보통 유럽이나 태평양의 치열한 전투를 떠올리시죠? 그런데요,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미국 본토가 아주 조용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거의 잊혀진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건넌 일본의 비밀 병기, 바로 풍선 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은 194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미국 오리건주의 한 숲속, 정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어요. 평화로운 새소리, 따스한 햇살, 곧 끔찍한 비극이 닥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죠. 아침 미첼 목사 가족이 교회 소풍을 나왔는데요. 남편이 차를 주차하는 동안 임신 중이었던 아내 엘씨와 아이들이 먼저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이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아빠를 불렀습니다. 거대한 풍선 같은 거였죠. 호기심에 가득 찬 아이들의 목소리?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을 직감하고 소리치기도 전에 모든 걸 삼켜버리는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끔찍한 폭발이었어요. 이 사고로 아내 A씨와 뱃속의 아이, 그리고 5명의 아이들까지 총 6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본토에서 적의 공격으로 사망한 유일한 민간인 희생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리곤주의 이 비극은요, 사실 거대한 미스터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미국 서부 전역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끔찍한 비극을 일으킨 정체불명의 물체.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1944년 말부터 낌새가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풍선이 발견되고, 와이오밍에서는 원인도 모를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미국 전역에서 하늘에 이상한 게 떠다닌다는 보고가 수백 건이나 빗발쳤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공포가 미국을 뒤덮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당시 미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는 걸 막겠다면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완전한 언론 통제, 그러니까 보도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미국인들은 자기들 머리 위로 정체 모를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일상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미스터리의 배후, 그 교묘하고도 끔찍했던 무기의 정체가 과연 뭐였을까요? 이제 드디어 공개합니다. 바로 후고라고 불린 풍선 폭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본이 제트기류라는 아주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폭탄을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날려보낸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륙간 무기였어요. 이 풍선 폭탄의 작동 방식이 정말 교묘합니다. 일본에서 이걸 띄우면요, 강력한 제트 기류를 타고 3일 동안 태평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고도가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장된 기압계가 이걸 딱 감지해서 자동으로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툭툭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다시 위로 슝 올라가고, 이걸 반복하다가 마지막 모래주머니까지 다 떨어지면 그때 폭탄을 투하하는, 뭐랄까,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조종사도 엔진도 없이 오직 바람과 과학만으로 적국을 공격하는, 정말 소리 없는 암살자 같지 않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수천 개의 치명적인 무기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종이랑 곤약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립하는데 어린 여학생들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고 또 기상천외한 공격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복수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모든 건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됐죠.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1942년에 둘리틀 공습이라고 해서 도쿄에 직접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일본 본토가 공격당한 거라 충격이 엄청났어요. 바로 이 둘리틀 공습에 대한 복수가 풍선폭탄 작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이 대담한 공격은 과연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 결말에는요,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깊은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공포심을 심고 대규모 산불을 일으켜서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철저한 언론 통제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를 느낄 새도 없었고, 하필 풍선들이 도착한 시기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여서 대형 산불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죠.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미국의 철저한 언론 통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풍선을 보냈는데 미국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아, 이거 완전 실패했구나. 쓸모없는 무기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린 겁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미첼 가족이 습속에서 폭탄을 발견했을 때 일본은 이미 몇 주 전에 풍선 발사를 중단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발견한 건 이미 오래전에 보내져서 숲속에 잠자고 있던 과거의 위협이었던 거죠. 일본이 띄운 풍선은 총 9,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중에 약 1,000개 정도가 북미 대륙에 도달한 걸로 추정되는데 그 범위가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이 80년 전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하고 2019년에도 캐나다에서 이 풍선 폭탄의 불발탄이 발견됐어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여전히 북미 대륙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는 뜻이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어쩌면 역사는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발밑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현재의 위협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비밀이 아직도 저 넓은 숲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까요?